Greetings MMA experts. 안녕하세요 여러분. MMA 좌버 TRT 부시렉입니다. 자, 어제 UFC 302가 있었는데요. 포이리에와 마카체프가 붙었습니다. 제가 예상해서 마카체프가 이긴다. 근데 포이리에가 길로틴을 안 걸면 한 4할쯤 이길 확률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, 근데 저는 길로틴을 무조건 걸 줄 알았습니다. 뭐 길로틴은 거의 80% 이상으로 걸 확률이 높지 않나. 그래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포이리에가 마카체프를 위기가 되는 상황에 몰아도 또 쓸데없이 길로틴을 걸다가 길로틴이 안 걸려서 본인이 오히려 역으로 서브미션을 당하지 않을까, 이런 그림을 생각했었는데, 근데 굉장히 의외로 길로틴을 한 번도 안 걸었습니다. 4라운드인가 3라운드에 그 다스 초크 같은 거를 케이지에 등을 지고 한 마지막에 한 10초인가 20초 정도 남았을 때 걸긴 걸었었는데,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잡으려고 건 건 아닌 것 같고, 그냥 어차피 시간도 별로 안 남았으니까 그냥 잡아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길로틴을 일단 안 걸었는데, 제가 길로틴을 걸면 승률이 한 20-30% 될 것 같고, 길로틴을 안 걸면 한 40% 될 것 같다고 했는데, 뭐 물론 졌습니다만, 근데 길로틴을 안 거니까 굉장히 잘한다. 길로틴 역시 포이리에가 길로틴만 안 걸면 정말 확실히 최상급 그래플러들 밑으로는 거의 최강급 선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포이리에가 뭐 이긴다면 마카체프를 뭐 큰 거 한 방을 꽂아가지고 라이트 훅이나 뭐 스트레이트 랩트 혹은 뭐 랩트 어퍼컷 이런 거 꽂아가지고 뭐 KO를 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, 근데 저는 그거 방법 외에는 솔직히 막 포이리가 잘할 그림이 안 보였습니다. 저는 포이리가 막 5라운드까지 선전할 거라는 생각 안 했거든요. 근데 포이리가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요. 너무 잘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, 그리고 이번에 감롯이랑 훈련을 했거든요. 감롯이랑 훈련을 했는데 뭐 포이리가 도와달라고 먼저 말한 건 아니고, 감롯이 그 뭡니까, 포이리가 마카체프랑 경기가 잡혔을 때 감롯이 먼저 본인한테 말을 했죠. 내가 도와주겠다, 레슨이. 굉장히 고맙죠. 그래가지고 감롯이 이번에 굉장히 6주 동안 레슬링으로 굉장히 본인을 갈궜대요. 포이리에를 갈궈가지고, 그래서 그 갈군 게 이번에 경기력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? 굉장히 테이크다운을,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막을 줄 몰랐습니다. 저는 한 뭐 10번이 테이크다운 들어오면은 그 중에 한 8번 정도는 무조건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, 이번에 거의 한 절반도 못 넘기지 않았나? 그래서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굉장히 너무 좋아가지고 놀랐고, 그리고 또 포이리에가 제가 말했듯이 예상 영상에서 포이리에가 원래 좀 뒤로 빠지면서 싸우는 그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. 본인이 막 상대를 그로기가 온 상태에 만들지 않는 이상 본인이 막 압박을 하면서 싸우진 않는단 말이에요, 보통. 근데 1라운드에 그 5대5 상황에서 한번 그 마카체프 랩트를 맞고 살짝 그로기가 왔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포이레가 뒤로 빠지다가 그 케이지에 등을 지고 그리고 테이크다운을 당했는데, 그리고 1라운드 그렇게 1라운드를 보냅니다. 테이크다운 당하고. 그리고 1라운드 끝나고 그 마이크 브라운 맞나? 어떤 브라운 그 코치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. 야, 니 케이지에 등지지 마라. 케이지에 등만 안 지면 테이크다운 막을 수 있다 해가지고, 케이지에 등지지 말고 케이지 중앙에서 싸워라. 그러면 무조건 막을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막았는데, 저는 뭐 막았는 것도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더 대단한 거는 포이리에가 실제로 코치의 코칭을 듣고 그걸 그대로 수행을 했다는 게 저는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. 그게 보통 경기 중에 이렇게 하면은 네가 A 방법을 하고 있지만 B 방법으로 해라, 그렇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다 하면은, 물론 뭐 선수도 그게 답인 줄 알겠지만 그걸 실제로 경기 중에서 수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. 근데 포이리에가 코치 말을 듣고 그 케이지 중앙에서 계속 케이지에 등을 지지 않고 싸웠더니 테이크다운 잘 안 당했는데, 저는 그거를 포이리에가 코치 말을 듣고 했다는 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일단 뭐 감롯이 굉장히 잘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포이리에가 이번 경기 때 뭐 은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었는데, 저는 포이리에가 은퇴를 하더라도 감롯은 언젠가는 챔피언전을 한 번쯤은 할 수도 있을 만한 선수라 보는데, 저는 포이리에가 계속해서 감롯은 도와주길 바랍니다. 의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저는 뭐 이건 불가능하지만 격투기에 뭐 100% 불가능이란 또 없을 수도 있긴 한데, 근데 웬만해서는 불가능하지만
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을 요 둘이 포이리에랑 마카체프 2차전을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요. 왜냐? 포이리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포이리에가 이번에 마카랑 한번 붙어봤으니까 요 경험치를 가지고 이번에 근데 막 엄청 긴 캠프는 아니었거든요. 나름 단기 통보는 아닌데 나름 살짝 단기 통보였거든요. 이게 막 풀캠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싸운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풀캠프만 한 8주 정도로 하잖아요. 근데 이번에 한 6주 정도를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마카체프랑 그래도 경험치를 쌓았으니까 좀 제대로 찐으로 다시 한번 훈련 캠프를 가져가지고 싸우면 그래도 물론 마카체프가 유리하겠지만 어쩌면 포이리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이 보고 싶어요. 저는 막 확실한 언더독으로 평가를 받던 사람이 그 탑독을 상대로 굉장히 잘했을 경우 보통 언더독이 젖는 언더독이 막 엄청난 슈퍼스타가 아니면 리매치를 잘 못 받긴 합니다. 그래도 근데 그런 경우에 저는 좀 리매치를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코미어랑 앤더슨 실바랑 UFC 200에서 싸웠을 때 그때 2일 통보로 앤더슨 실바가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들어왔었는데 앤더슨 실바가 생각보다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에 바디킥 한 방으로 위기를 만들어냈었죠, 코미어한테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둘이가 다시 싸우면 궁금하다 싶었어요. 그래서 그때도 다시 보고 싶었는데 뭐 물론 불가능하긴 합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이유로 이번에도 저는 뭐 포이리랑 마카체프랑 다시 붙으면 어쩜 포이리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래도 뭐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. 자, 지금까지 제가 뭐 포이리가 막 잘했다 했는데 근데 포이리가 생각보다 잘한 거지 마카가 못한 게 절대 아닙니다. 마카가 절대 못한 게 아니고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마카 정도의 선수면 포이리에를 더 압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못한 거는 마카가 못한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저는 마카가 못한 건 아니고 그냥 까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전에 이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? 포이리에는 뭐 길로틴을 계속 건다. 포이리에가 막 레슬러들 상대로 그래플러들 상대로 잘 못한다. 그리고 마카체프가 극강의 그래플러 레슬러다. 요들이 붙는다? 그럼 상상상 그냥 마카체프가 너무 쉽게 이기는 경기 아니냐.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기 전에 생각하는 그게 있어서 그렇지. 사실상 그냥 막상 까보니까 포이리에가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고 특히 포이리에가 길로틴 안 거니까 딱히 본인이 깔리는 일도 없었던 거지. 그래서 저는 포이리에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플러 상대로 그 케이지에 등을 안 쥐고 싸우고 그리고 길로틴을 안 걸면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마카가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못 이긴 거지. 저는 마카가 못해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마카체프가 뭐 그러기도 없었고요. 위기도 없었습니다. 마카체프가 위험한데요? 라는 장면이 그냥 원투 제대로 한 방 맞았을 때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지 뭐 딱히 위기도 없었고요. 그냥 커트가 그 포일이 엘보를 맞고 심하게 나가지고 여기 피범벅이 돼가지고 비주얼상 안 좋아졌을 뿐 저는 실질적인 위기는 없었다 보고요. 그리고 오히려 그로기가 왔던 선수는 포이리에죠. 포이리에는 1라운드에 테이크다운 당하기 전에 아주 미세하게 그로기가 왔어가지고 그 백스텝을 밟다가 케이지에 몰려가 테이크다운 당했었고 그리고 경기 중간중간에도 그 마카체프가 그 목 뒤에 이렇게 딱 잡고 무릎으로 찍어가지고 그런 걸로도 살짝 데미지가 있었고 사실상 뭐 그로기가 온 선수가 있다면 그거는 포이리에지 뭐 마카체프는 크게 위기가 없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마카가 확실히 이긴 경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. 확실하게 이길 것 같은 선수와 좀 질 것 같은 선수가 붙는데 근데 만약에 질 것 같았던 선수가 생각보다 잘하잖아요. 생각보다 선전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거를 볼 때 특히 라이브로 볼 때 요런 이거를 좀 굉장히 좀 현실과는 다르게 봅니다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탑독이 이긴 경기가 맞는데 근데 그 언더독이 좀 생각보다 잘하잖아.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라이브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. 이거 언더독이 이기고 있는데 판정감이 이거 언더독이 이기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그런 게 있고요. 이게 뭐 그런 경우가 꽤 많은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경기가 뭐냐 존 존스랑 구스타프슨 1차전 그 경기가 라이브 때 저도 그때는 근데 제가 UFC를 거의 안 보던 그러니까 그냥 UFC 존재만 알았고 UFC를 챙겨보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. 그때 UFC 팬이 아니었고 그냥 UFC 존재만 알았는데 그때 아마 그때 슈퍼 액션이었는가
슈퍼액션에서 중계를 했지 싶은데, 그때 제가 슈퍼액션으로 TV를 그냥 틀었는데 나오더라고요. 틀었는데 딱 나왔는데, 근데 그 뭐 도전자가 그 구스타프손이라길래, 근데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사람 마음이 좀 언더독을 응원하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존 존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둘이가 붙는데 도전자가 구스타프손이라니까 구스타프손 좀 응원하면서 봤습니다. 봤는데 뭐 해설도 그렇고 뭐 생각보다 도전자가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보면서 이건 뭐 도전자가 이기는 건가 싶었어요. 그리고 그 뒤로 몇 년 지나서도 UFC 입문을 하고 경기를 봤을 때도 그 구스타프손이 어쩌면 이긴 경기인가 혹은 굉장히 근소하게 진 경기인가 싶었는데, 근데 요거를 딴 거 다 치우고 그냥 경기만 보잖아요. 경기만 보면 그냥 존 존스가 큰 위기 없이 이긴 경기입니다. 예. 존 존스가 1라운드에 여기 빗겨 맞아가지고 커트 난 거 말고는 뭐 커트 났는 게 뭐 딱히 실질적인 데미지가 있는 뭐 그러기가 온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뭐 존 존스가 구스타프스한테 테이크다운 당했어도 컨트롤 당한 것도 아니고,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를 전반적으로 보잖아요. 존 존스가 헤드킥도 계속 맞추고 막 큰 위기도 없었고, 존 존스가 생각보다 그 위기가 없었을 것 같았던 상대인 굽손한테 생각보다 조금 비벼지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지. 그 경기는 확실하게 존 존스가 이긴 경기가 맞거든요. 그런 것처럼 이번에 마카체프 포이리에도, 포이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마카가 좀 못한 거 아닌가? 포이리가 너무 잘했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 있는데, 근데 그런 거 다 치우고 그냥 경기만 그냥 딱 보면은 확실히 마카체프가 이긴 경기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하비비 마카체프보다 포이레를 쉽게 이겼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하비비 마카보다 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 그렇진 않다 보고요. 왜냐하면 첫 번째, 일단 업적으로만 봤을 때도 뭐 하비비 무패다라는 게 있지만, 뭐 무패라는 거 하나가 좀 살짝 좀 뛰어넘기가 힘든 건 맞습니다. 이미 마카체프는 한 번인가 두 번을 졌기 때문에. 자, 근데 하비비 무패인 거 대단한 건 맞습니다. 자, 하지만 하비브는 본인 커리어에서 상성상 어렵거나 스타일상 어렵거나 좀 빡세다 싶은 상대를 단 한 명도 안 싸웠습니다. 예. 그냥 다 이길 것 같은 상대만 이기고 그냥 갑자기 그냥 은퇴했어요. 근데 마카체프는 계속 좀 어렵다 싶은 선수를 계속 싸웠습니다. 볼카nov스키랑도 두 번 싸우고 차롤이랑도 싸우고. 그래서 저는 이미 마카체프가 하비브한테 무패라는 그거 하나 빼고는 솔직히 커리어적으로 훨씬 넘었다고 봅니다. 그리고 또 포이리에를 뭐 하비비 마카보다 더 쉽게 잡았다. 저는 그거는,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 그건 맞아요. 근데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, 포이리에가 하비비랑 싸웠을 때랑 포이리에가 마카랑 싸웠을 때 다르죠. 일단 마카랑 싸웠을 때는 포이리에가 그 다게스탄 출신의 요 레슬러들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하빕전에서 맛을 봤고,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더 잘한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케이지에 등을 안 지고 옥타곤 중앙에서 5대5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을 더 잘 막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포이리에가 길로틴을 한 번도 안 걸었죠. 포이리에가 그 하빕한테 졌던 라운드도 길로틴을 걸다가 결국에는 길로틴이 풀리고 서브미션을 당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보면 하빕이 더 압도적으로 이긴 건 맞죠. 자, 근데 디테일을 보면은 저는 이번에 싸웠던 포이리에가, 마카랑 싸웠던 포이리에가 하비비랑 싸웠던 포이리에보다 훨씬 더 준비가 더 잘 돼 있고 더 강했던 버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, 그래서 마카가 포이리를 좀 더 어렵게 이긴 거라 생각하지, 저는 뭐 하비비 마카보다 위다, 하비비 마카보다 더 세서 포이리를 더 쉽게 잡았다, 요건 아니라 봅니다. 그냥 포이리에가 준비가 훨씬 더 잘 돼 있었다 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포이리에가 이번에 인터뷰 때, 이번이 마지막이면은 좀 막 슬프게 인터뷰를 할까 싶었는데 슬프게 인터뷰를 안 하대요. 막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 실패했는 거에 대한 뭐 슬픔은 있겠죠. 근데 막 크게 슬프게도 인터뷰 안 하고 막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, 굉장히 좀 팬들이나 뭐 관중들이나 들었을 때 전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는, 전혀 이상한 느낌 들지 않고 막 들었을 때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. 굉장히 어나더 레벨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과거에 어떤 분은 막 은퇴한다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을 때, 그때 그분은 막 좀 홀썸하게 그레이셔스하게 안 하고, 그때 그분은 막
I am done. I'm here to become the champion. I'm not here to be number 2 or number 3 when I'm actually number 8. 막 이런 식으로 막 인터뷰를 했었는데 와, 그 어떻게 정말 정말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. 네, 그렇고요. 자, 그래서 뭐 이번 경기에 대한 리뷰는 뭐 여기까지고요. 뭐 결론은 뭐 포이리에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절잘사했다. 그리고 뭐 인터뷰도 너무 있었다. 하지만 포이리에가 너무 잘한 거지 마카체프가 못한 거 아니고 마카체프가 확실히 이긴 거다. 포이리에가 뭐 라운드를 이긴 게 있다면 뭐 그 중에 뭐 한 라운드 겨우 하나쯤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 라운드도 뭐 판정으로 갔었어도 마카가 확실히 이긴 경기가 맞는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카가 확실히 이긴 경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요 경기를 통해서 뭐 제가 영상거리가 두 가지가 나온대요. 볼카nov스키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포이리에를 콜라웃을 했더라고요. 본인이 볼카nov스키가 그 지금 할로웨이랑 토프리아랑 경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 포이리에랑 라이트급에서 한번 하는 거 어떠냐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마카체프가 웰터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올라가서 일단 리온이랑 벨랄이랑 경기가 잡혔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승자랑 붙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리온이 이길 것 같거든요. 그렇다면 리온이랑 마카랑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일은 볼카 포이리에고 그 다음 날은 리온이랑 벨랄 승자가 마카랑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. 그게 답니다. 알겠습니까? But you are good. Legendary Polish Power. Korean power also.